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슬픔이 선물이 된 기적.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랑 많은 할머니가 계신다. 바로 교장 선생님이시다. 3년 전 타 학교에서 교감이었던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 전교생이 8명인 이 깊은 산골 마을에 부임하면서 당황하셨다. 우리 학교는 한 반도 되지 않는 아이들 숫자에 폐교 논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교장 발령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한 학급도 안 되는 아이들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해. 당시 발령 당시에는 너무 힘드셨단다. 그러나 우울한 마음도 잠시 교장 선생님은 사랑을 듬뿍 주자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다. 깊은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생태 체험학습을 위해 사시사철 마을로 나간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교장 선생님도 계신다. 계곡이든 숲길이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찾으신다. 어느 봄날 산길을 걷다 얕은 계곡이 나오자 교장 선생님은 바로 운동화와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셨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물밑을 보며 돌 들추기를 반복하시더니 드디어 무언가를 잡으셨다. 얘들아, 이리 와봐. 얘가 가재야. 물이 깨끗해서 가재가 살고 있는 거야. 우와, 저도 만져볼래요. 라며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들도 신발을 벗기 시작한다. 가재의 긴 수염과 꼬불거리는 다리를 보며 직접 손으로 잡아본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은 다시 아이들을 부르신다. 얘들아, 이것 봐. 겉에 투명한 막으로 둘러싼 얘네는 도롱뇽알이야. 우와, 젤리 같아. 징그러워요. 저는 보기만 할래요. 자세히 살펴보고 만져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놓아주기를 반복한다. 한 번은 생태체험 학습으로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를 관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리 신나 보이지 않았다. 7월이지만 계곡물은 차디 찼고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은 발만 겨우 담그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자 교장 선생님은 찬 계곡물에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시더니 아이들에게 천천히 물을 뿌리기 시작하셨다. 얘들아, 냇가에서는 이렇게 놀아야 재밌는 거야.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물놀이는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냇가에 들어가게 했다. 고학년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거대한 물파도를 만들어 뿌리기도 하셨다. 찬물에 빠진 아이는 오, 시원하다 라며 거드름을 피우기도 한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물총이 있어야 되는데 하더니 가지고 있던 수경 채집통에 물을 담아 선생님들께 뿌리기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인 선생님들은 채집통으로 얼굴만 간신히 가린 채 냇가 중앙에 몸을 쭈그린 채로 옷이 흠뻑 젖었다. 눈에 물이 들어갔다고 울면서 교장 선생님께 안긴 아이, 양팔을 풍차 돌리듯 돌려 물 공격을 하는 아이, 그 중에서 제일 센 건 3학년 담임 선생님의 공격이었다. 물 뿌리기는
힘을 당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3학년 학부모가 나섰다. 웃으면서 복수해줄 듯 물속에 들어가지만 되려 물폭탄을 맞고 주랭랑을 친다.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후회한다니까요 라며 껄껄 웃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어갔다. 깍! 하하하. 돌고래 같은 높은 톤과 해맑은 웃음소리까지 더해 흥분이 가실 줄 모른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 계시거나 아이들끼리 놀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생태학습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사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도 혼자 계시지 않는다. 교장실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수시로 열려 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기로 결심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장실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었다. 주말에 사비로 꼭 사오시는 마이쮸. 아이들은 마이쮸가 먹고 싶을 때마다 교장실에 마음 편하게 찾아간다. 어느 날 학부모들이 학교에 간 날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시원한 거 하나씩 마시고 가라며 우릴 교장실로 부르셨다.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네. 문을 열고 아이들은 인사를 한다. 그리고 해맑은 표정으로 말한다. 교장 선생님, 마이쮸 먹어도 돼요? 마이쮸를 먹고 싶을 때마다 교장실의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이 찾아온다. 교장 선생님은 환히 웃는 얼굴로 왔어? 거기 있는 마이쮸 꺼내가. 엄마들이 있어 긴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힘든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과 티타임을 가지며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대화를 하고 고민들을 함께 풀어간다. 처음 우리 학교에 오셨을 때 교장 선생님은 기도하셨다. 저에게 20명의 아이들만 보내주세요. 뭐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면 뭐든 발벗고 나서신다. 늦게까지 학교에서 놀고 가면 어느 시간이든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셨다. 어두워져도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실컷 놀아, 놀면서 자라야 된다 라며 노는 시간을 응원하신다. 학교 일정이나 활동을 정할 때에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해 주신다.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에는 이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닌다. 학교를 못 가면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행복하다. 교류 학생으로 왔던 한 아이는 며칠도 안 되어 엄마한테 말한다. 엄마, 학교는 엄마 같아. 엄마처럼 너무 좋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없는 걸 가르치신다. 여름이면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 놀 줄 알도록, 물고기를 신기해하도록, 나무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세상에는 소중한 것, 즐길 것이 많다고 알려주신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즐거움은 아이의 눈빛을,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할까? 넉넉한 사랑이 포도송이처럼 맺히는 여름. 웃음은 학교 담장 너머 메아리치고 아이들은 무성하게 자라난다. 요즘 들어 하영이가 슬퍼한다. 잠잘 시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엄마, 교장 선생님이 좋은데 올해가 마지막이시래. 교장 선생님 가시면 어떡하지? 슬퍼하는 하영이에게 말했다. 하영아,
모든 인연은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질 때 네가 너무 슬프면 그건 그 사람이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너무 소중한 사람일수록 헤어질 때 많이 아프단다. 그러나 헤어져도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너를 응원할 거야. 너도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리워하겠지. 하영이는 그 감정을 바로 느꼈다. 맞아, 엄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슬펐잖아. 그래. 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지만 때가 되어 헤어졌잖아. 할아버지와 헤어질 때 우리 너무 힘들었고 슬펐지. 그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했고 너무 사랑했다는 의미를 깨우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별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걸 남기지. 그건 너에게, 나에게 소중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하영이와 나의 슬픔을 선물로 만든 기적의 밤이 지나간다.